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어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CPI가 드디어 3이라는 숫자를 보이고 코어 CPI도 4를 보여주었습니다.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스닥이 또 상승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제 계좌는 또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TQ는 장이 끝나고 더 상승해서 42불을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는 약상승으로 270불 돌파로 마감했습니다. 아주 안전한 두 자산들입니다. SOXL 같은 경우 5% 이상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크지만 상승할 땐 TQ보다 더 상승합니다. 스파이의 경우 어느새 446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S&P는 4,5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턱밑입니다. 어제 시장은 장 시작 전부터 이미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환호했던 이유는 CPI입니다. 이제 물가가 폭등했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 것이죠. 헤드라인 CPI는 3이라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속도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논거가 점점 사라집니다. 헤드라인 CPI는 3.0을 기록하고 코어 CPI도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하락하는 추세가 유지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상세 항목을 살펴보면 중고차 부분이 유의미하게 하락했고 에너지 섹터는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어제 2년물 금리는 CPI가 발표되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것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실 채권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러운 편인데 지금은 확실히 싸졌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죠. 시장이 CPI를 어떻게 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헤드라인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맞고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하락폭이 컸습니다. 아직 이번 달 금리 인상 확률은 높지만 그 이후 추가 인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습니다. 물론 이번 달은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물가가 확실히 잡히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코어를 보면 아직 불안하지만 연준에게 이 정도 확신이면 충분합니다. 한국도 금리를 계속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은 부동산에 아주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좁아졌습니다. 기존 61선을 기다렸지만 베타가 낮은 사람들은 이제 21선과 심지어 5일선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빨간색은 제가 TQ나 테슬라를 매수했던 부분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제가 매수를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점점 더 파란색 부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을 놓쳤더라도 21선 정도는 베타가 낮은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이런 지점들에서 매수를 했었죠. 채널 상단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뚫어준다면 위에 상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풀리길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죠. 물가는 잡혀가고 금리 인상의 명분은 점점 옅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금이 아니라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계좌는 이번 연도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TQ 900개, 테슬라 46개입니다. TQ의 경우 저의 매수 타이밍이 좀처럼 오지 않고 있습니다. 베타가 작은 분들은 21선을 계속 말씀드렸고 베타가 1에 가깝거나 어느 정도 크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 외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폭등해서 이제 포기하고 사야 되나 하는 시점에서 다시 조정은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버블이 와버린다면 오히려 일찍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잘 잡아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